사포닌 성분 중에 RG1, RG2, 뭐 R이 많습니다. 근데 RH2라는 성분이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산삼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여졌을까? 또 인삼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있었던 단어일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새가 노래를 합니다. 산삼의 어원, 산삼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을까 궁금하시죠? 오래전부터 산삼, 산에서 캤으니까 산삼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문서에 삼을 기록한 그 문서들을 찾아보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산삼은 지금부터 약 한 470년 전, 약 470, 70년 전 조선 중엽 정도 되나요? 그 시기에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그 조공 물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집 주위에다가 심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이제 재배의 유래라고 볼 수가 있죠. 내려오면서 그래서 가삼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게 이제 풍기 쪽으로 나와서 주세붕 선생님의 그 어떤 대량 재배, 또 개성 인삼 이쪽으로 발달을 하면서 아마 인삼의 재배가 확산되었던 그런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고서에는 뭐 우리뿐만 아니고 신농본초경이나 하여튼 뭐 이런 고서의 합방서에도 본초 강목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보면 산삼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건 전부 다 인삼입니다. 이 약초의 뿌리가 사람 인자처럼 닮았다 해서 인삼으로 이렇게 불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서에는 전부 다 인삼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재배인삼이 재배삼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산에 사는 삼과 재배했던 것을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처음에는 가삼, 그 다음에 인삼 이렇게 명명이 되고 산에는 산삼으로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된 것이 용어의 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에서 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산삼, 또 그 다음에 밭에 나는 인삼 다른 거냐? 절대 아니죠. 제가 이전에도 촬영을 하면서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그 유튜브 댓글에도 보면 뭐 장뇌삼, 산양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종자는 단일종입니다.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산삼, 지금 얘기하면 산삼, 그 고서에 이 말하는 인삼, 거기에서 그 삼씨를 채취해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이제 인삼의, 지금 밭삼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는 뭐 산삼씨가 다르고 산양삼씨가 다르고 장뇌씨가 다르고 뭐 이렇게 전혀 잘못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어떤 분이 산에서 나는 산삼은 달이죠, 달. 산삼은 현화식물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싹을 낼 때부터, 땅 속에서 싹이 올라올 때부터 열매를 결정하고 올라옵니다. 잎사귀도 결정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처서가 지나면 이제 비녀꼭지라 그러죠. 그것을 이제 내년에 올라올 싹을 맺고 있습니다. 그 싹 안에 이미 내년에 올릴 싹의 개수, 잎사귀의 개수, 열매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삼은 현화식물입니다. 그리고 자가식물입니다. 웬만한 다른 식물들은 벌과 나비가 수정을 해야지만 씨가 맺히는데 이 삼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 수정을 해서 벌과 나비가 없어도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식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식물을 일컬어서 영초다, 신비의 약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인삼과 산삼의 차이를 그러면 어떻게 둘 거냐? 인삼은 이제 거의 기계화가 됐습니다. 인삼 재배하는 그 안에 작판이라 그러죠. 그래서 6개를 한 줄에 6개를 심으면 굵게 키우죠. 뭐 크게 키우면 굵기가 종이컵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크게 키웁니다. 그러나 7개를 심으면 굵게 키우는 것이 아니고 단단하게 키우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세팅되어서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인삼 재배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반면에 산양삼 재배는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 참 이 산양삼을 재배해서 이것을 산업화하려면 넘어야 되는 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생물제라든가 또한 토양을 이 삶이 잘 자랄 수 있는 화학 비료라든가 화학제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 않고 미생물제를 이용해서 자라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것을 못하게 하는 법안들, 이것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좀 공론화되고 또한 여러 학계나 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조율을 하고 그것을 입법화해서 속히 세계 속에 이 삶이 명품 삶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당장 이제 경상남도 함양에서 산삼 항노화 엑스포를 개최를 합니다. 아마 9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31일 동안 아마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국제 엑스포입니다. 우리나라의 삶, 이 고려삼이죠. 우리나라의 고려삼. 삼의 종류 언제 한번 언급했죠.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고려삼이 가장 효능이 뛰어나고 성분 함유에 있어서 으뜸이 된다는 것은 세계의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삶을 좀 상품화하고 세계인들에게 공급하고 또한 우리 국내인들에게도 참 필요로 하는 참 삶의 질을 높이는 질병을 퇴치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 내지는 약품 또 내지는 이 약초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양삼 산업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저렴하고 좋은 삶을 좀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산삼과 인삼 어원 중에 산삼이 비쌀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또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 질문을 네. 차례차례 하나씩 드릴게요. 인삼과 산양삼의 종자는 같다. 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자라느냐, 그리고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어서 뭐 산업화처럼 그게 자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삼과 산양삼이랑 분류를 해놓는 것이다. 이게 맞나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아까 우리 그 유튜브에 질문하신 분 중에 하나는 질문이라기보다 거기다 댓글 다신 분 중에 하나는 산에서 나는 삼은 열매가 몇 개 안 맺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지형 조건이 좋고 환경이 받쳐주면 산에서도 달이 자연적인 상태에서도 달이 이 인삼하고 똑같이 주먹만하게 달립니다. 이거를 이제 아마 단편적인 예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 속에서 자연적으로 아무런 인위적 행위가 없이 자연적으로 자란 삶도 삼달이 주먹만큼 크게 열릴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드리면 인삼과 산삼의 차이가 뭐냐? 씨는 같은 건데, 근데 그러나 밭에서 나는 인삼씨는 굵죠.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삼대가 볼펜 굵기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키우니까 씨도 굵습니다. 그러나 산의 자연 상태에서 적응하는 적응력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건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삼씨가 산에 가서 적응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논문을 통해서 알려진 바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유추를 합니다. 뭐 실험을 하고 이런 데이터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삼의 유전적인 부분과 산양삼의 유전적인 부분의 종자의 씨앗은 같지만 네. 인삼 씨앗 그리고 산양삼 씨앗 이거는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구분 안 돼 있죠. 안 돼 있나요? 그러면 만약에 인삼에서 나온 씨앗을 가지고 산에다가 개각을 시켜서 파종을 하면 똑같이 산양삼이 되나요? 그렇죠. 그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다만
영업행위를 한다거나 재배를 하면 요즘은 이제 허가를 맡아야 되죠. 그래서 토양에 대한 것, 허가를 이제 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자에 대한 것, 맹독성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마 8, 90가지의 농약 성분 검출 기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삼 씨앗을 그대로 갖다가 하면 이제 그 검사의 통과가 안 되죠. 그만큼 친환경적 씨앗, 산에서 재배한 거는 무조건 뭐 나오지 않겠죠. 농약 성분이. 그러나 밭에 삶을 갖다가 올려 심을 경우에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그건 전부 다 아마 반려가 되고 반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걸림막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의 씨앗이 만약에 농약 성분 검출이 안 되는 인삼 씨앗이라면 산양삼처럼 그 산에다가 파종을 해서 키우게 되면 산양삼이죠. 성분이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서 관점으로 봐도 산양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건가요? 성분을 떠나서 그건 산양삼이죠. 그래서 산에서 나오면 이거는 이제 특용작물 인삼을 한 2년 동안 전공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밭에서는 나오지 않는 사포닌 성분이 산에 심으면 나오는 성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우리는 우리 이 공부팀이 우리 교수님하고 해서 이것을 이제 이런 성분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게 지표 성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오는 거는 사포닌 성분 중에 RG1, RG2, 뭐 R이 많습니다. 근데 RH2라는 성분이 산에서 재배한 삼은 나오는데 밭삼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더 명확한 학술적 근거와 실험이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산양삼의 산업화를 만들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이거를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따로 편을 만들어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결론적으로 산삼과 인삼, 그 다음에 또 산양삼과 장내, 씨앗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산 속에서 자연적으로 채취한 삼씨는 사실은 고가에 거래가 됩니다. 저도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산삼이나 산양삼, 인삼 씨앗이 똑같은 거다, 같은 종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산양삼 하는 분들에게나 어떤 일만의 피해가 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짓는 부분에 있어서 산에서 키우면 그만큼 어렵고 생존율, 물론 다 이제 다르겠습니다만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참 그 가치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또한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청정으로 키운 산양삼의 어떤 성분이나 참 효능을 신뢰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또 학술적 근거도 우리 학계나 또 정부에서 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또 정보마당 뵙고자 합니다. 산삼, 인삼 이제 확실히 아셨죠?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 또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시고 또 거기다 홍보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